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고민이 깊습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돌파가,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 띄우기가 숙제입니다. 충북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픔의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사 선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이 당 일각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지가 관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유력 주자를 띄우는 게 숙제로 보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충북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노영민 전 실장을 거론한 뒤 아직은 잠잠하지만 책임론이 부상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최근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충북지사 출마설이 도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출마설보다는 수도권의 또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충북의 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설이 나왔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자 부친의 고향이 제천인 이혜훈 전 의원이 충북의 잠재력을 깨우겠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존 후보군과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지역 연구를 운운하며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잠시 머물다가 훌쩍 떠나버릴 분들이니 충북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가 없는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 충북교육감 예비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3명이 엇박자를 보이며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충북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화 논의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윤건영 예비 후보. 단일화 시점은 늦어도 4월까지로 못 봤고 절차와 방식에 대해선 자신과 김진균, 심의보 예비 후보 등 3명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일화의 기준이나 단일화의 절차나 이런 문제도 밀실에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달 처음으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심의보 예비 후보는 어떤 상의도 없던 기자회견에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단일화가 4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윤 예비 후보가 언급한 공론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단일화를 우선 합의를 하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셋이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까지 기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와중에 김진균 예비 후보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는 공감하지만 두 예비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도 하기 전에 단일화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어떤 정책 제안을 갖고서 한번 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툭툭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한 우리 정치적 쇼맨십 하듯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비 후보 단일화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예비 후보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대선이 국민의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음성군수 선거에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군수의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만 구자평 전 금왕읍장,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 이기동 전 충북도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수 국민의힘 후보로 구자평 전 금왕읍장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 초반 기선제압에 나선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짜 음성인이라며 충북도청 음성유치 등 7가지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음성군을 충주시에 이어 충북의 제2 핵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년을 1년 8개월이나 남기고 군수 출마를 위해 명퇴를 강행한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도 본격적인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청와대 행정관, 세계시군 부단체장 등 31년간의 경력과 인맥을 갖춘 자신이 최대 적임자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지방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최대한 활용하고 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기동 전 충북도의장도 4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25년 전 39살의 나이에 음성군수 첫 도전을 시작으로 3번이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만큼은 승리할 것을 자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음성군에 대한 사정을 제일 잘 알고 또 지난 25년 동안 오직 한 길 음성 사랑으로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현 조병옥 군수의 단독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 대선 승리에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에서만 3명의 후보가 전력 질주에 나선 가운데 음성 군수 선거전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새 1.5배나 상승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돌파했습니다. 주담대의 기준인 은행 자금 조달 평균 금리 코픽스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자체의 가상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주택담보금리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고 5.02%, 평균 4% 중후반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정형 주담대는 5%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가 넘는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낮겠다는 푸념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지역 비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에 개인 대출 문의도 급감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는 주춤한 상태인 반면 사업자 및 법인 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듯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센터 이름은 산책으로 지었는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참사 이후에도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스포츠센터는 1년 반 만에 철거 작업이 이뤄져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이어졌고 제천시는 고심 끝에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생활문화센터 산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작은 도서관이 눈에 띄었는데
지상 3층과 4층이 연결된 탁 트인 공간은 앞으로 소공연장과 북콘서트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카페가 들어와 시민 편의를 높이고 2층에는 여러 동아리실 등이 위치해 지역 행사와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시민 모두가 쉽게 찾아와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한 아픔의 공간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곳을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마련 중입니다. 화재 참사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차량의 불법 주차는 아직 이렇게 여전한데요. 제천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근에 주차 타워를 만들어 점차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뒤로하고 희망과 활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산책은 오는 25일 정식 개관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세종을 통과하는 금강위로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인 금강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세종시의 이름에 맞게 세종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 설계됐는데요.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강위로 원형 모양의 교량이 완성됐습니다. 세종중앙공원과 삼생활권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로 지난 2018년 7월 착공 이후 3년 6개월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금강보행교는 세종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입니다. 세종의 한글 반포 연도인 1446년과 동일한 총 길이 1446m로 제작됐고 460m의 지름은 조선 4대 임금인 세종과 세종시의 6개 생활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층 구조인 금강보행교는 1층엔 자전거 전용, 2층은 보행 전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벤치와 그늘막,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금강을 강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강을 바라보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제 아이들이랑 날씨 좋을 때 금강 보행교로 같이 산책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는 보행교를 중앙공원, 국립수목원과 연계한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강 보행교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면 삼생활권 수변 상가와 또 BRT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금강 보행교는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동시간대 최다 확진을 기록한 어제보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지역별로는 청주 1,735명, 충주 1,691명, 음성 634명, 제천 541명 등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9명으로 이 중 86%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률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 66.5%, 접종 대상자 기준 78.5%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대선 직후 신규 입당자가 크게 늘어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충북도당은 대선 하루 뒤인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2,994명이 신규 입당해 1월 전체 37배, 2월 전체보다는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입당자 가운데 70%는 여성들이 차지해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주시 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충주시를 상대로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회는 지난 2018년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약정서를 변경해 민간 투자 사업을 사용수익 허가로 바꾸는 등 절차를 어겨 상인들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당시의 책임은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과 CJB는 오늘 청주시 사직동 CJB 사옥에서 충청권 선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소멸 위험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충주 수안보에서 문을 연 충주 위담통합병원은 대구와 장흥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설립된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형 공공병원이자 통합의학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주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5점을 기록해 전년 5.7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020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가장 많았던 데 비해 지난해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가장 많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부채가 있는 가구는 47.8%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가 한국교통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는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에서는 특정 학과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이뤄지는 등 오히려 선입견과 차별을 갖는 행동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대 측은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공식적인 사업 공고가 난 적이 없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칠성면 미선나무 꽃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실외 전시로 진행됩니다. 미선 분화와 수석 전시, 묘목 야생화 판매장 등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올해부터 미선나무 발전기금 3,000원을 입장료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일반 미선나무보다 약 1.5배 큰 신품종 한별을 개발해 품종보호 출원했습니다. 한별은 크고 밝은 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괴산 미선나무 재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김관호 대표와 공동 육성했습니다. 제천시의 우수 축산물 공동 브랜드 제천 일품육 선포식이 오늘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제천 농특산물은 하늘뜨레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했지만 우수 축산물에 대한 별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천 일품육을 개발하고 축산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